김종인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국민의힘이 시끄러운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짧게 이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려면 정확히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에 엎드리며 들어가는 것인데 김종인 씨가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들어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이 엎드리며 김종인 씨를 모셔오는 것인데 윤석열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고 그렇게 영입한다 해도 국민의힘에 도움될 리가 없고 윤석열이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김병준 선거위원장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고 선거 전략에서 손 떼는 것인데 김병준 씨에게도 윤석열에게도 모욕이 될 수 있고 형님 리더십을 강조하는 윤석열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인 씨가 들어갈 명분이 될 수 있고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지만 이 방안도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박빙인데 앞서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질 때입니다. 현저하게 지지율이 낮아져 버리면 김종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지만 박빙으로 유지된다면 김종인은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할까 초조해지고 윤석열은 반전이 절실해져서 초조해집니다. 둘 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중순이면 여론조사는 뒤집힐 것으로 보이고 이때쯤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종전선언만 놓고 보면 미국과 북한이 주요 국가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정전협정, 종전선언 모두 실제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입니다. 북한이나 주한미군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화해 기류가 불리하다 판단한 언론에서 국민 안전과 민족전쟁으로 심층 보도는커녕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보도 자체를 지극히 제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되풀이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종전선언을 끌어내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싸움도 일찍 끝내고 화해하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것처럼 하물며 남과 북의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 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본이나 미국 논리를 들고 와서 주장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한미 간의 무난 조율이 끝났다는 미국 보도까지 나오자 일본의 초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발광하는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했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종전선언을 막아서도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계의 태도를 대한민국에서 냉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종전선언 발언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향 발언을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오전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한 것인데 흐뭇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 일본 정계에서는 종전선언을 반대할 수 있고 종전선언 반대가 일본 국익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일본은 반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국제정치 논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국익과 자존심은 저울추가 됩니다. 여기서 나라의 힘이 강해질수록 명분이라는 것을 따지게 되어 복잡해집니다. 일본도 한국도 강대국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급부를 노려야 했는데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를 해버렸고 한미일 안보장관이 자주 만나 협의를 하는데도 종전선언이 실현 단계로 자꾸만 나아가자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구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대 명분도 국제사회로부터 전혀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개망신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본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 상호공존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평화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고 번영하고 궁극에 가서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에도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일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본 국익이라는 관점이 이유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명백하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일본의 그런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적만 하는 것을 넘어 일본 주장을 지적하면서도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접근을 요구했는데 일본 주장을 지적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먼저 인정하고 양보하라고 상대에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아마도 미국이 적극 중재하기 전까지 봉합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중재를 요청해야 미국도 움직일 텐데 지금은 두 나라 모두 먼저 요청하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요청하면 국내에서 정치적 명분을 얻고 미국 체면 봐서 내가 한번 봐준다는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은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 국제정치에선 제법 중요합니다. 일본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목소리를 키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문제와 독도 등 영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일본에 단호해야 한다면서 국가 주권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엄정하게 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게 멋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영토 주권 문제는 단호하되 일본과 사회 경제적 교류 협력에서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서 국가로서의 관계와 국민으로서 관계를 구분하고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 정치와 한국의 현실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한일 관계의 미래 설계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두 나라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타결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채로 등 돌리고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2000년에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재임 중 사망한 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를 방문하고 과거 군국주의 시절을 찬양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후임인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는 오부치 다마마저 개인 의견이라며 계승을 부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역사적 과오를 부정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등재하면서 독도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조짐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한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미국이 중재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때가 되면 미국이 중재하겠지란 생각을 어쩌면 두 나라에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트럼프가 불간섭을 천명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보는 문제의 시작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현재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외교를 정치에 이용한 한국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본과 문제가 있으니 한국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언제나처럼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일본은 미국과 동급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중요국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